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희 홍순례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길에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 동양학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꿈의 몽의 세계를 들 수가 있습니다. 태몽이나 우리가 꾸는 예의적 꿈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주의 세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연월일시의 명과 10년마다 변하는 대운, 또 1년마다 변하는 세운, 또 월운, 일운 등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의 기본은 음양이라 하겠습니다. 이 음양의 중화, 이 음양을 갖다가 조금 세분해서 오행으로 나눠진다 하겠습니다. 주역이 음양의 둘에서 또 사상의 넷으로 그 다음에 또 8괴로 이렇게 나아가는 데 비해서 사주에서는 중간 조절의 역할을 하는 토를 집어넣어서 양이 목화가 되고 음이 금수가 되고 토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오행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중성자 개념의 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오행을 또다시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은 천간에서는 십간이 되고 지지에서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해서 12지로 아무래도 이렇게 좀 세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주의 기본은 중화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일부의 종격사주를 제외하고는요. 또한 우리 인간의 삶에서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나아가서 체상을 보고 이 체상은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거지 또 심상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고서 그 사람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놈은 망해야 돼. 예, 그 사람의 하는 짓거리 보고 또 마음 씀씀이 보고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맑고 깨끗한 사람은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큰바위 얼굴 이런 소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큰바위 얼굴을 보면서 맑은 정신과 올바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처럼 담아져 있다는, 예, 우리가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이렇게 우리 동양학에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예의적 꿈의 세계로 또는 사주의 세계로 또는 관상에서 나아간 체상에서 나아간 심상을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제일 적중률이 높은 것이 이런 예의적 꿈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저는 99.9% 적중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주의 세계는 보통 한 70% 맞는다. 그런데 감명하는 사람의 좀 능력 여하에 따라서 80% 90% 올라갈 수가 있다. 예, 그 사람의 얼굴, 하는 짓, 마음 씀씀이 보고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압니다. 맞선을 왜 봅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됨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맞선을 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올리는 꿈의 몽은 미신이 아닌 우리 인간 능력이 발현되는 정신과학의 세계를 하겠습니다. 사주 또한 미신이 아닌 우주와 자연 속에서 변화해 나아가는 운명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이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사주 명리학, 일본에서는 추명학이라고 부릅니다. 또 중국에서는 산명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꿈의 몽, 사주의 대중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의 몽과 사주의 세계를 쉽게 이해하도록 해서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유튜브에 홍순례 박사 TV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사주 관명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이 사주 관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예, 사주는 음양오행의 중화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 음양보다는 목화통음석 오행이 좀 자세하고 이거를 또 세분해서 식간 12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합한 경우의 수가 52만 8천여 가지 이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똑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힘든 시기에는 다 같이 힘들다든지 유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려보면은 어떤 곳은 이렇게 채소가 쑥쑥 자라는데 어떤 거는 비실비실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이 격국용신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평진전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사주가 정관격이다, 정제격이다. 그 사주, 즉 월지에서 좌우되는데 정말 사주가 맞습니다. 저의 친구 중에 정제격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사주를 알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참 하는 행동이 좋게 말하면 아주 근검절약하고 성실하고, 근데 나쁘게 말하면 알뜰살뜰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구두쇠. 사주를 알고 나면 그 사람됨이 보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사주에 이런 정인격, 편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인생길이 어떤 학문의 길로 걸어온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재격이 많고요. 제가 은행에 가서 여직원 이렇게 사주를 보면은 사주 내에 이 재성이 아주 강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재물, 돈과 관련된 인생길을 가고 있는. 두 번째로 조우용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조우용신이라는 게 한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사주가 뜨겁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이 오는 것이 좋고,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또 따뜻한 기운이 오는 것이 좋다. 저는 음력 12월 축월생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목화에 따뜻한 기운이 올 때 대운이나 세운에서 좀 괜찮은 반면에 이렇게 금수에 그런 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축년에 가을에 손가락이 조금 잘려 나갔는데요. 그 신기하게 제 인생길에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늦가을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조우용신으로 이 수기운이 안 좋은데 이 수를 밀어주는 금생수로 늦가을이 아주 안 좋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화의 기운이 왔을 때 아주 잘 나가는, 저는 2014년 갑오년 또 2018년 무술년 조토가 왔을 때 아주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해월생인데 해월의 경금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금수기운이 왔을 때 아주 어렵게 되고 1948년도 11월 2일 날 남로당에 연루돼서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겨우 내내 고문당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49년도 봄기운이 좀 올 때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49년도를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 문관으로 전투지원 사령부에 있게 되죠. 그러한 박정희를 살려준 게 1950년 경인년인가요? 임목이 오던 해에 1950년도 6.25가 터집니다. 그 6.25가 터졌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복직하게 되죠. 수탕기호, 차가운 사주는 임목이 있게 되면 아주 좋아지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0월 26일 늦가을이 되겠습니다. 궁정동에서 시해당하게 되는데, 하루를 보게 되면 저녁 무렵에 금의 기운이 강할 때 또 권총에 의해서 쇠붙이에 의해서 이렇게 참 사주가 딱딱딱 들어맞습니다. 제가 중대 발견 2가지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의 사주의 대운의 흐름과 제 대운의 흐름이 같습니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저보다 27년 대운이 앞서갑니다. 박정희 대통령, 윤석열 또 저 공통점이 추운 겨울에 경금이라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해월의 경금, 윤석열은 자월의 경금, 저는 추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예, 윤석열도 차가운 사주인데 그 지난 10년간의 대운이 갑오대운이었습니다. 갑오대운으로 목생화 이렇게 생해주는 그 갑오대운이 오는 것이 뭐 병호보다 몇 배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갑오대운에 운 좋게 검찰총장을 해먹고 대통령까지 해먹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4년에 갑진년에 그 대운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새운에 갑진년의 진토, 이 진토는 스토로서 화기를 쫙 빨아들입니다. 뭐 화치 승용, 화가 치열하면 용을 타라. 그러니까 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 진토, 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좋던 갑오대운이 끝나가고 또 새운이 갑진년이 될 때 잘 나가던 대통령에서 깜빵에까지 들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병량용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주 내에 평간이 있을 때 평간 제거가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데요. 사주 내에서 이 평간은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서 일간을 극하는, 그래서 일간 주위에 뭐 월간이나 시간에 또는 일지에 이렇게 평간이 있을 때 이 평간의 제거를 우선시해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만약에 재성이 있었다. 그러게 되면은 재생살로에서 이 평간의 기운이 더 강해진다 하겠습니다. 즉 평간이 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평간이 병이 될 때는 뭐 식신이 있어서 식신 제살한다든지 아니면은 인성이 있어서 살인 상생으로 좀 설계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있든지 아니면 뭐 상간 합살로 해서 평간을 묶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양인격의 경우에도 이 양인격이 아주 그 신강한, 아주 강해가지고 이걸 꺾을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관살이 있어서 뭐 정관이나 하다못해 평간이라도 있어서 이 양인을 갖다가 좀 눌러줘야 되는, 반면에 제살태각격이라고 그래서 사주 내에 평간이 있는데 이 평간이 너무 약해가지고 식신에 극을 너무 받든지 아니면 인성으로 설기가 너무 돼가지고 너무 이 평간이 아주 죽으려고 할 때, 이때는 반대로 이러한 평간 기운을 살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주가 뭐 중화를 맞춰주는 게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평간이 또 너무 약했을 때는 그걸 또 키워줘야 되는, 예, 제다신약 사주가 있습니다. 또 사주 내에 재성이 많아가지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뭐 일간을 좀 생해주는 인성이나 비거분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병양용신은 사주 내에 어떤 문제되는 기운이 있을 때 그것을 중화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평간, 그 주변에 보면은 이 평간이 좀 강하게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체적인 질병, 어렸을 때 오게 되면 뭐 뇌성마비, 소아마비 또는 뭐 커서도 뭐 느닷없이 뭐 신장 콩팥이 뭐 악화된다든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이비 종교에 휩쓸려 들어간다든지 이 평간이 아주 그 안 좋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 이 평간을 막아내는 뭐 식신이나 인성의 기운이 없는 경우에 뭐 남편한테 두들겨 맞고 사는 이러한 신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간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오행이 들어올 때 중화가 맞춰져서 잘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억부용신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사주 내에 목화토금수 오행의 분포와 중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기본인데요. 이 기본보다 두 번째에 조후, 또 세 번째에 병량용신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억부용신이 좀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예, 제 사주에 토금이 아주 강합니다. 추월의 경금으로 좀 차가운 사주고요. 예, 그런데 2018년 무술년에 천간지지로 조토가 왔습니다. 억부상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토금이 강한데 토가 또 들어오면 금이 더 강해져서 억부용신상으로는 2018년 무술년이 아주 안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 무술년에 천간지지로 조토가 오다 보니까 한겨울에 추월의 경금인 저에게는 오히려 2018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우용신하고 억부용신이 붙었을 때 조우용신과 억부용신의 어느 것이 우선이냐? 예, 조우용신이 우선시 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관용신이라고 있습니다. 대립적으로 두 오행으로 된 경우에 야 싸우지 마라. 그 사이에 통관시켜주는 오행의 기운이 들어오면 좋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하고 화가 강한 사주에 목이 들어오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시켜주는, 예, 요렇게 이 5가지가 서로 어떤 때는 상충적으로 야 이거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정답은 수많은 그 실전의 사주 사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어떤 것이 우선시로 적용되느냐? 예, 저는 꿈의 몽에 있어서 꿈을 꾼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마음먹은 바를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꿈의 상징의 패턴을 좀 이해하면 사태 제1사, 사람의 상징이냐, 태몽표상이냐, 재물이나 이권의 상징이냐, 일거리 대상의 상징이냐, 사건 사고의 상징이냐를 살펴서 자신이 가장 잘 해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꿈의 몽의 대중화, 사주의 대중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사주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아신다면 이러한 격국용신, 조우용신, 병양용신, 억부용신, 통관용신을 대입해서 야 과연 내 사주에는 뭐 목화의 기운이 올 때 좋았어, 또 금수의 기운이 올 때 좋았어, 이렇게 자신 스스로 사주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헷갈리는 게 어떤 경우에는 또 대운과 세운의 흐름에 따라서 그 사주의 원국의 명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어느 분의 사주에 좀 뜨거운 사주, 그냥 중화된 사주였는데 이렇게 대운 세운에서 뭐 진유합금 이렇게 금기운이 강해지다 보니까 또 이제 뜨거운 사주에게 끌리게 되는, 그러니까 또 대운 세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참 사주가 어찌 보면 좀 변화하는 생명이 살아 넘치는 유기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 말고 전황용신이라고 그래서 종격사주가 있습니다. 예, 사주 내에 어느 한 오행이 강한 경우에는 아이고 나 죽었어 하고 거기에 종해야 되는, 그런데 이 종격사주가 참 아주 드뭅니다. 뭐 10,000명에 한 뭐 두세 사람 있을까 말까. 예, 뭐 삼상격이라고 그래서 뭐 목화토 이렇게 어느 세 오행으로 되어 있는 사주가 귀격이다 그러는데 참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이 삼상격도 참 좀 드물다 하겠습니다. 뭐 비유하자면 오행 구적 사주가 뭐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로 살아간다면 뭐 삼상격이라고 하면은 손가락 3개로 살아가는 꼴이 되니까 뭐 이런 경우에 뭐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인 경우가 많죠. 시소가 있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대운에서 반대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뭐 잘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무난하기로는 목화토금수 오행이 골고루 있는 사주가 뭐 좋은 사주라 할 수가 있겠죠. 뭐 평범한 삶 속에서 개인이 노력해서 성취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삶이 뭐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억부조우 어느 것이 우선인가? 요 제 명조가 되겠습니다. 토가 3개고 금이 2개입니다. 또 금이 이렇게
겁재로 이렇게 지지해 있어서 금기운도 아주 강합니다. 일간경금이 겁재에 뿌리 내어 있는, 예, 요 양인이라고 뭐 볼 수가 있는데요. 비유하자면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나사못이 박혀 있는 것이 양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양이 아주 찰떡같이 들어붙어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전에 모 철학관에서 선생님 2018년에 자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 2018년 무술년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토가 강한데 무술년에 천간지지로 토가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억부로 균형이 무너져서 아주 안 좋으니까 힘들어도 자살하지 말라고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수로 따지는 억부 논리라 하겠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조우 논리라 하겠습니다. 축월의 경금으로 월지가 이 축월은 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금수가 좀 이렇게 강하다고 봤을 때 억부상으로는 토금이 안 좋지만은 조우상으로 무조건 따뜻한 기운이 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은 어찌 보면 제 인생에서 아주 좋았던 최고의 해가 되겠습니다. 주식에서 그 해에 막대한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대북 정기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정기주가 뜨거운 사주상 제가 화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한 30여 년 이상 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 화에 관한 주식이 좋습니다. 이 수에 관한 주식. 수가 뭐 유통 이런 거 되는데 뭐 이전에 인터파크 샀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좀 이해하면 주식 투자도 자기에게 용신에 관련된 그러한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좋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 조토 뜨거운 기운이 와서 그 해에 주식에서 수익이 좀 나가지고 여기 의암리에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는 뭐 애정관계도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 편제 이러한 애정 관련해서도 아주 좋았던, 예, 상담하러 오신 분이 아주 좀 뜨거운 사주였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제 차가운 기운이 용신이 된다. 무슨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이분이 터널 뚫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참 뜨거운 사주가 제가 살려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음침한 음기가 강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참 신기합니다. 직업이 뭐 크게 두 가지로 자신의 격국을 따라서 가는 게 있고 또 자신의 영신을 따라서 가는 게 있습니다. 뜨거운 사주를 지닌 사람이 뭐 수영 코치를 한다. 차가운 사주가 뭐 용접 일을 한다. 저의 경우에는 이 축월의 경금, 예, 저는 인성 정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인성도 강하면서 또 상간의 기운도 강합니다. 입력과 출력이 잘 되는. 그러니까 저는 학문 학자의 길, 어떻게 보면은 교직에서 33년여 있었는데요. 저는 뭐 격국 따라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뭐 상간 폐인격, 그리고 상간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저는 좀 강한 사주라서 좀 상간으로 설기시켜야 되는데 제가 책을 한 15권 저술을 했습니다. 저같이 좀 심각한 사람은 이렇게 좀 기운을 빼내야 되는 저술 활동이 저에게 중화를 맞춰주는, 저는 뭐 이렇게 저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이런 게 저한테 아주 맞는 심각한 사주이기 때문에 아주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또는 뭐 테니스를 치는 게 좋은, 그것도 한 게임 쳐갖고 안 됩니다. 2게임, 3게임 이렇게 치게 됩니다. 테니스 칠 때 이렇게 보면 좀 신약한 사주들은 그저 한 게임 하고 나면은 아유 나는 좀 칠래 이렇게 됩니다. 사주의 신강 신약에서 이왕이면 신약한 것보다는 신강한 사주가 좋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경술이 또 괴강일주 아닙니까? 또 개축 백호살이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에다가 경술, 괴강, 개축, 백호, 강한 사주라 하겠습니다. 다시 억부조우 어느 것이 우선이냐? 예, 저처럼 이 축월의 경금, 차가운 사주에는
차가운 기운이 안 좋습니다. 경자년에 2020년 경자년인데요. 이 해에 아주 차가운 해였습니다. 금생수로 좀 차갑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해에 장마가 거의 60여일 진행이 됐습니다. 참 비 아주 지겹게 왔어요. 또 태풍도 많이 불었고, 제가요 의암댐 부근에 살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수초 작업하던 사람이 그 보트가 전복돼 가지고 6명인가가 이렇게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고 한 5분이 안타깝게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해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코로나는 독감의 사촌입니다. 이 추운 계절에 유행하지 않습니까? 예, 2020년 경자년이 이렇게 코로나도 유행하고 저같이 차가운 사주에게는 아주 최악의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에 뭐 주식도 아주 손실을 많이 받고 현재도 날아가고 예, 신축년도 역시 안 좋습니다. 신이 차가운 금이고 축이 또 차가운 얼어붙은 땅이다 보니까 신축년에 제 손가락 일부가 전동톱날에 금이 기신입니다. 잘려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늦가을에 11월 2일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에 연루돼서 붙잡혀 들어가던 날과 똑같습니다. 참, 예, 그런데 2020년 경자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웅이 미스터 트롯에서 아주 떴습니다. 이명웅은 아주 뜨거운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에 아주 대박이 난, 예, 누가 사주가 엉터리라고 말합니까? 그저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제 덕에 그러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심한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게 되면 아이고 내 인생길이 왜 그래? 그때 사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예, 이러한 조운은 뭐 대운, 세운과 특히 세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경자년은 금생수, 차가운 해, 신축년도 차가운 해입니다. 2020년 경자년, 신축년, 세운상으로 춥기 때문에 이렇게 추월의 경금 같은 저의 사주에는 아주 안 좋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 경자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다가 2022년 이민년 임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수탕 기호다. 요 물이 창고라면 호랑이를 올라타라. 예, 2023년 계모년 2021년 갑진년에 이렇게 지지상으로 임묘진 모근이 오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아마도 2026년 병원년에는 완전히 절멸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또 열성의 바이러스가 유행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바이러스. 예, 천연두가 뭐 10꽃이 핀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앞선 유튜브 방송에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예, 더 걱정되는 거는 제가 알기에 그 천연두가 없어졌다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천연두 접종을 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 천연두가 퍼지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마, 참 이게 원래 무서운 질병인데 지금 사라진 것 같지만 뜨거운 해가 되면 천연두가 아주 맹위를 떨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명웅에게 안 좋은 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김수현 잘 나갔는데 조금 얽혀 들어가는, 예, 어찌 보면은 이 사주의 대운 세운이, 사주의 세운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뜨거울 때 좋았다면 차가운 기운이 오게 되면 좀 나빠지는, 반대로 차가운 시기에 잘 나갔다면 뜨거운 시기에 좀 안 좋게 되는. 그런데 뭐 세운은 공평한데 대운은 우리가 인생이 뭐 120년 산다 그러면 대운도 공평하게 되는데, 뭐 젊었을 때 30대 40대 때 대운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한창 때에 자신에게 좋은 대운이 오는 게 좋습니다. 제 사주의 대운에 있어서
저는 금수가 기신이고 이렇게 목화가 좋은데 저도 아쉬운 게 이 늙음하게 이제 좀 나이 들어서 이 대운에서 사오미 이렇게 화운이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데 저는 대운에서 이 재성운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화가 용신이고 목이 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운에서 이 재성운이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재성 그러면 재물과 뭐 여자가 되는데 이게 저는 편관이 없이 정관이 있기 때문에 재성이 오게 되면 재생관으로 아주 잘 나갈 수가 있는데 저의 인생길에는 아쉽게도 뭐 여기 89세에 재성운이 들어오나요? 그럼 뭐합니까? 다 늙어서 죽은 다음에 들어오는 좀 복받은 인생길은 대운이 요렇게 한 뭐 20대부터 한 60대까지 잘 들어오는 사람이 좋은 대운을 지니고 태어났다 하겠습니다.